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파볼 자료는요. 최근에 발표된 그 수도권 부동산 대출 규제, 그리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러 분석들입니다. 유튜브 채널 부수피 형상이랑 관련 보고서들을 좀 봤는데요. 이걸 토대로 이 규제가 서울 주택시장, 또 어쩌면 당신의 결정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속 시원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핵심은 딱 두 가지죠. 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집값 상관없이 그냥 6억 원으로 묶는다. 이거 하고 또 대출 받으면 6개월 안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간단해 보이는데 벌써 시장에서는 뭐 매수 문의 자체가 사라졌다. 심지어 매수 멸종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파장을 일으키는 걸까요? 네, 자료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요. 이게 단순한 충격파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시장의 판 자체를 바꾸는 수준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특히 중요한 게 서울 아파트의 74%. 74%요? 네, 그러니까 25개구 중에 18개구가 이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와,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지금 한 14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6억 대출을 딱 빼면요. 그냥 단순 개선만 해도 8억 6천이잖아요. 근데 뭐 취득세 내고 중개수수료 내고 하면 사실상 9억 원이 넘는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9억 원이 넘는 현금용 평균적인 서울 아파트를 사는데 그렇다고요? 네, 평균이요. 와, 그럼 뭐 강남이나 서초 같은 데는 이건 뭐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겠는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 한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해보면요. 이전 규정대로면 LTV 50%, 주택담보대출 비율 50% 적용해도 이론상 15억까지 가능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6억 원으로 그냥 뚝 떨어지는 겁니다. 15억에서 6억으로요? 네, 그럼 필요한 현금이 15억에서 갑자기 24억 이상으로 확 늘어나죠. 거의 뭐 9억, 10억 원이 갑자기 더 필요해진 거예요. 아, 근데 뭐 신용대출이나 아니면 뭐 이금융권 사업자 대출 같은 다른 방법들 있잖아요. 이런 우회로도 정부가 거의 뭐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 막고 있어서요. 사실상 현금 부자가 아니면 이제 이런 지역 진입은 불가능해졌다. 이런 분석입니다. 용산이나 송파 같은 곳들도요. 최소 16억에서 17억 원 정도 현금이 필요하고요. 그 정도 현금이 당장 필요하다면 그럼 소위 갈아타기, 그러니까 내 집 팔고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려던 계획들 이것도 힘들어지고 또 지방에서 서울 핵심지에 투자하려던 그런 원정 갭 투자 같은 움직임도 완전히 막히겠네요. 자료들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겠죠, 당연히.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내 집이 팔려야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이렇게 거래 자체가 꽁꽁 얼어붙으면 이 갈아타기 사다리가 그냥 끊겨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6개월 실거주 의무, 이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그러니까 갭 투자를 그냥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아주 강력한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갈아타기도 어렵고 외부에서 투자 들어오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게 자료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그럼 이렇게 중심부가 꽉 막히면 보통 생각하기에는 상대적으로 규제의 영향이 좀 덜한 외곽 지역 있잖아요. 예를 들어 노원이나 도봉 같은 곳들. 거기는 뭐 LTV 70% 적용해도 대출 6억 안 넘는 아파트들도 있을 테니까 거기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법도 한데요. 근데 자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그 풍선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대출 규제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재건축 분담금이라는 복병 때문입니다. 재건축 분담금이요? 네. 대표적인 예로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를 보면요. 2021년에 8억 원까지 갔던 아파트가 최근에 4억 원대로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요? 네. 거의 뭐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47% 폭락인데 이게 대출 문제라기보다는 공사비가 너무 치솟으니까 수억 원대, 심지어 어떤 데는 뭐 7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4억짜리 집에 분담금이 7억? 그렇죠. 이게 경제성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네요, 정말. 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미 가격이 크게 떨어진 단지들이 꽤 많고요. 건설사들도 아예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시공사 선정조차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 사례를 봐도 강남이 아무리 뜨거웠을 때도 그 열기가 뭐 노원, 도봉, 강북이나 저쪽 금천, 관악, 구로까지 잘 퍼지지 못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처럼 중심부 거래가 딱 멈춘 상황에서 외곽으로 매수세가 옮겨가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예전처럼 뭐 확인되지 않은 신고가 소문 같은 걸로 시장 분위기 띄우고 이런 것도 이제 힘들어지겠네요. 실제 거래 자체가 이렇게 어려워졌으니까요. 누가 얼마에 샀다더라 이런 심리전도 잘 안 먹히겠고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지점은 뭘까요? 어떤 결론으로 가게 될까요? 네, 자료들은 거의 입을 모아서 역대급 조정장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조정장이요? 네. 서울 아파트의 74%가 직접 영향을 받고 이 거래 절벽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뭐 딱히 규제를 완화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상당한 폭의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아까 상계주공 사례처럼 이미 40% 이상 폭락한 지역조차도 지금이 바닥이 아닐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아,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네. 추가 하락 가능성, 심지어 마이너스 50% 이상까지도 열어두고 봐야 한다. 이런 좀 냉정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정말 세장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네요. 자, 오늘 분석은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가 단순히 시장을 좀 위축시키는 걸 넘어서 어쩌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내 집 마련에 대한 기준이나 전략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강력한 규제가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화에 기여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어떤 파장을 낳게 될지 앞으로 정말 면밀히 지켜봐야 할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